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35강이고요. 호란의 발생과 국보운동의 추진인데 여기는 지금 강해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강해군의 외교정책 시험에 단독으로 잘 나오고요. 그리고 조선이 정신병자가 됐던 정묘호란, 병자호란, 특히 병자호란 단독으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국보운동은 좀 출제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오답 선지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고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강해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빠라밤 또 강해군이 됐습니다. 먼저 PPT를 떠나 판서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앞에서 뭘 봤냐면 임진왜란이 터진 걸 봤습니다.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강해군의 아버지는 선조, 그리고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됐었죠. 그리고 선조가 즉위했던 시기에 살인파가 100년 만에 권력을 틀어지게 되고 그 살인파가 동인과 서인으로, 그리고 이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진 상태에서, 특히 세 개의 정당이 있는 상태에서 임진왜란을 맞이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즉위를 했던 게 이번에 시험에 단독으로 나올 강해군입니다. 그러면 강해군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어떤 걸까요? 당연히 전쟁으로 엉망진창됐던 거 복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후 복구 정책이 가장 먼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황폐화됐던 땅 다시 살리려고 할 거고요. 성곽도 새로 만들고. 그런데 시험에 단독으로 잘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동법입니다. 강해군이 시행했다는 것도 아셔야 되지만 대동법의 핵심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걱정하지 마요. 일단 지금은 패스입니다. 나중에 경제사 가서 다시 잡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이 있죠. 역사 사극의 단골 주인공, 바로 허준. 허준의 동의보감이 이때 편찬이 됩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동의보감은 강해군 때, 임진왜란 때 수많은 환자들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이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 끝나고 강해군 때 허준의 동의보감이 편찬되었다라는 거. 강해군의 업적 문제로 나올 때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허준의 동의보감이 편찬되었다. 찾으면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강해군의 외교 정책을 봐야 됩니다. 지금 강해군이 즉위했을 때 동아시아 정세를 봐야 돼요. 기억나세요? 임진왜란 때 우리 형 슬프게도 우리를 너무 신나게 도와준 나머지 힘이 쭉 빠집니다. 명이 쇠퇴하고 이 틈을 타서 저기 여진족의 누가, 느르와치가, 임진왜란 도중에 누가, 또 써줘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항상 탐내고 있는 긴장모자예요. 바로 여진족의 누가, 느르와치. 여진족의 느르와치가 여진 부족을 통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이 더욱더 강해지면서, 예전에 기억나세요? 고려시대 때 거란을 멸망시키면서 금나라가 됐던 그 여진족. 그때 여진족을 계승한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후금으로 바꾸고요. 야호 계속 만주를 건너 명나라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이 누르하치의 후금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명나라는 안 되겠다. 저 후금, 우리 명나라 힘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한번 제대로 털로 가야 되겠다. 라면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명나라에서는 우리 광해군에게 연락을 하죠. 야, 강해군아, 내가 저 느르하치의 후금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야, 강해군아, 너 좀 지원 좀 해달라? 군대 좀 보내봐라. 라고 요청이 들어와요. 강해군 어떨까요? 넘나 가기 싫겠죠. 왜? 임진왜란 지금 전쟁 7년 했습니다. 근데 또 군대를 보내라고? 온갖 핑계를 대요. 형, 아버지 알잖아요. 우리 전쟁 7년 했어요. 지금 무기가 없어요, 형. 우리 지금 부르면은 농기구 들고 싸우러 가야 돼요, 형. 명나라가 좋다, 강해군. 아주 좋다. 농기구 들고 와라. 형, 알잖아. 우리 전쟁 7년 했어요, 형. 우리 쌀이 없어요. 쌀 가져갈 게 없어요. 가면 우리는 밥만 축내는 밥벌레예요. 아주 좋다, 밥벌레. 그래도 와라. 신하들도 난리가 나요. 왜? 전하, 어떻게 우리 형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가 있습니까? 임진왜란 때 도와준 은혜를 이렇게 저버릴 겁니까? 안 됩니다. 파견해야 됩니다. 계속 압박을 가해요. 그러자 강해군이 결국 마지못해서 파견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 누구를 부르냐? 바로 당시 총사령관을 맡았던 강홍립 장군을 따로 불러요.
그리고 홍립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홍립아, 아무리 봐도 우리 형은 지는 별, 누르와치의 후금은 떠오르는 별 라이징 선. 아무리 봐도 후금이랑 명나라로 붙으면 명나라 우리 형이 박살날 것 같아. 명나라가 선제 공격 택도 없는 소리다. 가면 무조건 진다. 그러니까 네가 딱 보고 있다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 형이 이길 것 같으면 가서 도와주고, 역시나 예상대로 후금에게 박살이 나면 그냥 후금에게 거짓, 가짜로 항복을 해보러 라는 밀명을 내린 게 바로 강해군입니다. 이때 홍립에게 사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10,000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12,000명, 많이 볼 때는 13,000명까지도 봅니다. 12,000명의 군대를 함께 보내줍니다. 그리고 명나라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후금을 치러 가요. 그렇지만 이 누르와치의 공격을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우리 형 명나라가 사르 전투라는 곳에서 개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때 후금이 강홍립을 발견한 거예요. 멍 때리고 눈치만 보고 있던 홍립이길. 야, 너 뭐야? 암소리. 암소리. 잘못했다. 암소리. 알잖아. 우리는 항복. 알잖아. 우리 형 때문에 어찌러 왔어. 사실 우리는 너랑 싸울 의도가 1도 없다. 암소리. 항복을 합니다. 후금이 그걸 받아줘요. 왜? 지금 후금의 입장에서는 조선의 강해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후금의 입장에서 일단 명나라랑 싸우는 게 더 급한데, 명나라와 어떻게 보면 가장 친한 조선이 굳이 자기와 싸우지 않고 그리고 명나라 편에 서지도 않는다? 그러면 쌩뇽 거예요.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해군의 이 전략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뭐냐? 명나라 우리 형의 비위도 거스르지 않고 파견을 하긴 했으니까. 그리고 또 후금의 비위도 거스르지 않은 정말 아름다운 외교 정책입니다. 항상 오늘날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꼈을 때 이런 실리를 챙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강해군의 정책을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또 예전에 이소부바에 나오는 스토리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박쥐 스토리입니다. 여리 갔다 저리 갔다 여리 갔다 저리 갔다. 아주 아름다운 외교 정책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가 실리를 지키면서 명나라 후금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리적 중립 외교를 펼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나면 강홍립 샤랑샤랑 꿀랑꿍, 강해군 샤랑샤랑 꿀랑꿍, 사루 전투 어쩌고 저쩌고 다음 시기에 전개됐던 외교 정책으로 옳은 것은 오답으로 뭐 사군육진을 결책하였다. 또는 뭐 대마도를 정벌하다. 삑 오답이고 정답 뭐 실리적 중립 외교를 전개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또 이거 설명 다 줘요. 실리적 중립 외교 강해군 강홍립 사우르 전투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같은 정책이 벌어졌던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시오. 연표의 기준점이 쉽게 나오면 강해군 즉위, 강해군의 정책이잖아요. 찾으면 정답이고 보통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겠죠. 분명히 기준점에 임진왜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에 바로 인조반정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강해군 또 연산군처럼 뒤에 군입니다. 결국엔 쫓겨나는 거예요. 누구? 바로 선조의 아들이었던 강해군은 선조의 손자였던 인조에게 왕위를 뺏깁니다. 그래서 강해군이 쫓겨나는 인조반정이 기준점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임진왜란과 인조반정 사이에 강해군이 즉위를 했고 정책을 펼치잖아요. 거기 사이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때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건 다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해군이 쫓겨나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강해군이 누구에게? 바로 인조에게 쫓겨납니다. 인조반정이라는 걸 그래서 쫓겨나는데요. 이 인조반정이 일어날 때 명분이 필요해요. 감히 왕을 쫓아내는 겁니다. 왕을 쫓아낼 때 인조가 내세웠던 명분은 뭐냐면 강해군은 충가효를 모르는 희대의 쓰레기 군주다라는 이유로 쫓아내요. 조선은 성리학의 사회입니다. 기억나세요? 유교, 유학, 성리학의 핵심 키워드는 충가효예요. 너는 충가효를 저버린 희대의 쓰레기다. 뭐? 어떻게 우리 형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가 있냐? 강홍립의 거짓 항복? 이런 쓰레기 같은. 이 명나라를 도와주지 않았던 이유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효를 모르는 희대의 쓰레기 페류나 군주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 강해군이 컴플렉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조의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흔히 말하는 적장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자가 되고 왕이 될 수가 있었냐? 임진왜란이 터질 때
첫 번째 부인의 첫 번째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전쟁 도중이잖아요. 임진왜란. 혹시나 왕이 잘못되면은 세자가 없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자를 세워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왕자들 중에 가장 똑똑했던 강해군이 세자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요. 끝나고 나서 미라클처럼 아버지였던 선조가 첫 번째 부인으로부터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불구하고 첫 번째 부인으로부터 아들을 얻어냅니다. 그 아들이 뭐냐면 바로 영창대군이에요. 당연히 선조는 이 영창대군에게 왕위를 넘기려고 했는데 급작스레 병을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강해군이 왕위에 올랐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왕이 서열상으로는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이 훨씬 위입니다. 맞잖아요. 첫 번째 아들의 첫 번째 부인의 첫 번째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 차가 많이 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창대군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강해군의 왕위 정통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강해군이 즉위하자마자 여러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전부 다 영창대군을 왕위에 세우겠대요. 골치가 딱 아픕니다. 이때 여러분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강해군과 원 플러스 함께 전국을 운영했던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북인이에요. 여기 있는 북인입니다. 북인이 이름부터 대빵 거칠어 보이지 않나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왠지 모르게 북인이라고 하면 말을 타고 만주를 달려갈 것 같습니다. 이 북인이 어떤 애들이냐? 임진왜란이 터질 때 남인과 서인은 선조와 함께 의주로 도망가기 바빴어요. 근데 강해군과 함께 남아서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일대의 의병들과 함께 미친 듯이 싸웠던 애들이 북인입니다. 그러니 강해군의 입장에서는 북인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자기와 함께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즉위하자마자 당연히 북인과 함께 정치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인과 서인이 반박을 한다? 북인은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야, 니들 전쟁 터질 때 뭐 했는데? 왕 따라 도망가기 바빴잖아. 팩트 폭력. 그래서 북인이 같이 함께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이 북인이 얘기를 하죠. 거친 아저씨들. 전하, 힘들죠? 힘들죠? 죽입시다. 이 영창대군을 영모제로 어떻게 죽여버립니다. 유배를 보낸 후에 쪄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영창대군의 엄마 강해군에게는 계모죠. 계모. 영창대군의 엄마였던 임목대비를요 궁에서 유폐시켜버립니다. 이거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누가? 남인과 북인은 어쨌든 동인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북인이 권력을 틀어지니까 남인은 그래도 옆에 꼽사리 껴서 같이 뭔가 할 여유는 있었는데 떨어져 있던 서인은 완전히 왕따입니다. 권력에서 배제됐던 서인, 인조를 등에 업고 인조와 함께 강해군 너는 쓰레기다. 어떻게 우리 형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냐. 아버지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 너는 혀를 모르는 쓰레기 페르나 군주다. 어떻게 너의 동생을 죽일 수가 있냐. 물론 이복 동생이지만. 그리고 어떻게 너는 엄마를 유폐시킬 수가 있냐. 물론 계모지만. 이걸 빌미로 충과효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인조와 서인이 손을 잡고 강해군을 덜어냅니다. 강해군이 이때 아웃이 되면서 북인 또 덩달아 원플원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조 반정의 결과 북인 또 영원히 정계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인조 반정을 시작으로 이제 인조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해군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잡아드렸고 강해군이 어떻게 쫓겨났는지도 설명해드렸습니다. PPT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은 강해군 때 대동법 시행, 동의보감 편찬, 그리고 명가 후금 사이에서 실리적 중립외교, 강홍립 파견 투항, 그리고 영창대군을 죽였고 임목대비를 유폐시켰습니다. 폐위시키고요. 그러자 강해군의 중립외교 충을 저버렸고 폐모살제, 이거는 뭐냐면 엄마를 유폐시키고 폐위시키고 동생을 죽였다라는 이유로 쫓아내고 북인도 같이 쫓아내고 인조반정으로 서인과 함께 권력을 틀어집니다. 그리고 보세요. 시험에 나오게 되면 요렇게 강홍립 샬랑샬랑 꿀랑꿍 요거 주고 다음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시오. 연표 찾으면 되죠. 임진왜란 인조반정 사이. 강해군 즉위 그 다음 직후를 찾거나 또는 다음 같은 시기에 전개됐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실리적 중립외교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인조반정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인조를 가지고 스토리 문제로 많이 내요. 흐름 문제로. 뭐냐면은 인조반정 얘기 샤랑샤랑 꿀랑꿍 나오고 맞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심하기 때문에
인조 때 있었던 걸 물어봐요. 인조의 업적이라기보다는 인조 때 있었던 사건을 물어봅니다. 요렇게 해놓고 이때 왕이 오른 강해군 쭈렁쭈렁하고 쫓겨났대요. 유폐하고 맞죠? 그러면 인조 때 시기 때 정묘호란, 병조란이 일어났다는 걸 또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또 디테일하게 시험 전쟁으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묘호란 한번 가볼게요. 판수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뭘 봤냐면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인조 반정으로 드디어 인조의 시대가 오픈이 됐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인조가 본인이 왕위에 오른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왕위에 오른 명분과 정당성이. 강해군은 우리 형, 아버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본인이 왕위에 올랐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어떤 정책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왕위에 오른 이유가 이거니까. 그러니 후금이 어떻게 될까요? 빡치겠죠. 짜증이 확 납니다. 왜? 강해군 때는 딱 중간에 서서 어느 편도 들지 않았는데 얘는 대놓고 명나라 편을 드네? 우리랑 싸우겠다는 소리네? 그러면서 안 되겠다. 명나라를 치기 전에 우리 뒤통수에는 조선부터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려면 명분이 필요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명분은 이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갈의 난이라는 걸 바탕으로 후금이 쳐들어옵니다. 여기서는 또 시간 순서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정신병자, 정신병자, 정신병자. 먼저 정신이 나가는 정묘호란. 그 다음 터진 사건이 병자가 되는 몸이 상하는 병자호란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갈의 난이 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갈이 인조반정 때 참여를 했던 공신이에요. 이갈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시험을 쳤어. 느낌상으로 이번에 100점인 것 같은데 이번에 왠지 모르게 90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막상 채점을 하면 항상 예상보다 점수가 떨어지잖아요. 그거와 비슷해요. 공신도요. 반정 공신도 1등, 2등, 3등 이렇게 공신이 정해져 있는데 이갈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인조반정 때 이 정도면 나 1등 공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1등 공신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자 에라이 반란 일으킨 게 이갈의 난이에요. 이거를 사뿐하게 진압을 해요. 이때 겨우 살아남은 장당들이 후금으로 얼른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일러 바쳐요. 후금. 인조반정. 인조는 당신과 사이좋게 안 지낼 거예요. 강해군과는 달라요. 일러 바칩니다. 그리고 요걸 핑계로 잘 됐다. 안 그래도 손 좀 봐주고 싶었는데 야호 쳐들어오는 게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그러면 먼저 정신이 나가는 정묘호란부터 볼 건데요. 제가 또 청나라 패키지를 사야 또 구비를 했는데 이게 사기를 당했어요. 분명히 살 때 어른용이라고 샀는데 써지지가 않습니다. 휙 그래요. 또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린이용이라고 몰랐어요. 휙 떨어집니다. 또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 3종 콤보 세트입니다. 요거도 휙 바로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사기를 안 당한 게 하나가 있죠. 자, 이제 후금이 본격적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정묘호란이에요. 첫 번째가 정묘호란 되겠습니다. 네, 자, 혼란스럽지만 들어갑니다. 이때 후금이 쳐들어오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기억나세요? 몽골 때도 그렇지만 항상 오랑캐가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강화도로 런합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후금이 빛의 속도로 쳐들어오지만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또 의병이 들고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정봉수라는
사람이 영골산성에서 그리고 일입장군이 또 활약을 합니다. 의주지방에서. 이렇게 맹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당황을 해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인조도 전쟁하기 싫고 후금은 사실 목적이 그거예요. 빠르게 들어가서 압박을 가해서 더 이상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라는 요 정도만 받아내면은 어차피 명나라 치는 게 더 급하니까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근데 강화도로 왕은 도망가 버렸죠. 곳곳에 또 의병이 일어납니다. 미친 듯이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후금이 제안을 해요. 야, 인조야, 우리 전쟁 그만하자. 너랑 나랑 현재 관계를 체결하자. 후금이 우리가 형, 네가 나의 아우가 되면은 전쟁 그만할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인조가 오케이 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끝나는 게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시험에 정묘호란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단독으로 나온다라면 이가레난 샹샹 꿀랑꿍 그리고 후금이 쳐들어왔대요. 다음 전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정봉수 이립이 활약하였다. 그 다음에 후금과 형제 관계가 체결되었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선생님 잘 안 나오는데 이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 병자호란이 훨씬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걸 10문제를 낸다, 호란을. 그러면 당연히 10문제 중에 9문제가 마지막 병자가 됐던 병자호란인데 병자호란 문제가 나올 때 오답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임진왜란 문제가 나올 때 이게 또 오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걸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PPT로 갑니다. 그러면 그러게요. 이거를 이렇게만 놔둘까요? 그러면 이렇게만 놔두고 어차피 또 지웁시다. 지우고 그냥 깔끔하게 새로 쓸게요. 자, PPT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친명배금 정책 이가래난이 배경이 됐고 후금이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영골산성의 정봉수 의주지방의 일입 그리고 내려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형제의 관계를 체결하면서 결국 끝이 났습니다. 이게 정신병자가 됐던 첫 번째 정신을 잃었던 정묘호란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이갈에난 샤랑샤랑 꿀랑꿍 요거 밑줄 쫙 또는 이갈 해놓고 여기 뒤에 그리고 나서 후금이 쳐들어왔대요. 다음 같은 시기, 다음 전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을 때 또는 이거를 연도 흐름 문제로 낼 수도 있겠죠. 정말 심하답게 낸다라면. 그러면 이 기준점에 뭐가 있을까요? 뭐 앞에 강해군이 쫓겨나는 게 있어요. 인조반정? 아니면 정묘호란 사이에 딱 두르면 되겠죠. 정말 어렵게 내면. 촘촘하긴 하지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병자호란입니다. 자, 병자호란 한번 가볼게요. PPT로 갑니다. 판서로 갈게요. 병자호란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 봤던 후금이요. 형제관계를 체결했던 후금이 힘이 더 세지면서 나라 이름이 청나라가 됩니다. 결국 이 청나라가 나중에는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이 지배자가 되잖아요. 자, 이제는 딴따라단 딴따라단 딴 청나라가 됩니다. 청나라가 되면서 기억나십니까? 정신병자가 되는 정묘호란 때 무슨 관계를 요구했어요? 처음에 형제관계를 요구하면서 전쟁을 끝냈잖아요. 근데 이제는 청나라가 되고 황제가 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조선아, 이제 너랑 나랑 클래스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내가 너의 형? 아니야. 내가 바로 너의 군주, 네가 나의 신하가 되는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바로 청나라가 군주가 되고 조선이 신하가 되는 관계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조선 내부에서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납니다. 전하, 어떻게 저 오랑캐 새끼를 우리가 군주로 모십니까? 우리 형 명나라가 건재하게 있는데 안 됩니다. 반대쪽에선 아니 근데 전하 너무 세요. 너무너무 셉니다. 이거 거절해도 또 전쟁 터지면 어떡합니까? 비위를 맞춰줍시다. 라면서 의견이 갈립니다. 바로 전투를 하자라는 주전론자 그리고 아니다. 힘이 너무 세다. 하회를 하자라는 주화론자로 군신관계 요구를 하자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이걸 배경으로 시작되는 영화가 바로 히트와 흥행, 비흥행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남한산성이죠. 이병헌 아저씨가 나왔던. 이 주전론, 주화론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주전론의 최고 리더는 윤집이라는 아저씨고요. 그리고 주화론의 핵심 멤버는 최명길이라는 아저씨입니다. 그러면 인조는 이때 누구 편을 들까요? 인조는. 기억나세요? 인조는 자기가 본인이 왕위에 오른 명분이 뭐예요? 강해군은 충을 저버린 희대의 쓰레기 군주다. 어떻게 우리 형을 저버리냐? 계속 친명배금 정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본인이 왕이 된 이유니까. 그래서 당연히 하회를 하자라는 주화론자를 쌩까고 끝까지 청나라와 싸우자라는 주전론자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청나라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바로 정신병자, 정묘란을 지나서 이제는 아예 병자로 만들어버리는 병자호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전쟁이 터지자 우리는 강화도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인조는. 근데 청나라가 절대 두 번 당하지 않아요. 강화도로 도망갈 걸 알고 왕이 못 가게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왕을 제외한 왕자나 왕비들은 도망갈 수가 있었지만 정작 인조는 강화도로 도망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영화의 제목이죠. 바로 남한산성으로 도망갑니다.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갔지만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니잖아요. 이때 병자호란 때 당연히 청나라 제대로 작심하고 쳐들어옵니다.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결국 남한산성에서 한 달여 넘게 버티지만 물가 식량이 부족하면서 결국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병자호란에서도 활약했던 장군들이 있습니다. 일단 강화도를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강화도가 결국 삼전도의 굴욕이 벌어지기 직전에 남한산성이 함락되기 전에 항복하기 전에 강화도가 점령을 당해요. 이때 그걸 겪은 시험에 나옵니다. 김상용이라는 신하가 자결을 합니다. 나라가 이건 망했다. 나는 이걸 눈 뜨고 볼 수 없다. 자결을 해요.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남한산성에 고립됐던 바로 인조를 구하기 위해 저쪽 남쪽에서 군대를 끌고 올라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중용. 김중용이란 인물이 인조를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올라옵니다. 교과서나 어떤 교재에 따라서는 김중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용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올라와서 어떡하냐? 누르하치의 사위를 죽이는 등 엄청난 정가를 올리면서 치고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결국 남한산성에서 항복하는 것을 막아내지는 못하죠. 그리고 결국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항복의 결과 우리는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걸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굴욕이에요. 우리나라의 왕이 오랑캐 왕에게 머리를 넙죽 조아리고 절을 하는 건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삼전도의 굴욕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한강유역의 섬에서. 그리고 이거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병자호란의 결과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청나라가 요구했던 군신관계가 체결되겠죠. 전쟁에 졌잖아요.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청의 내정 간섭이 어떻게 될까요? 강화되겠죠. 그리고 인질 볼모로요. 나중에 왕이 되는 효종가, 왕이 되지는 못하고 세자인 상태로 세상을 떠나는 소현세자 2명의 왕자가 청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전투를 주장했던 주전론자도 끌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병자호란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가지의 학풍이 등장을 해요. 무슨 학풍이 등장하냐? 믿을 수가 없다. 이 족보 없는 개 오랑캐 새끼들에게 반쯤 털린 거 우리 방심해서 그렇다. 부셔버리자. 복수를 하자.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거나 또는 회사 퇴근하고 저도 강의 끝나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등학생 한 명이 부르는 거예요. 형, 오빠, 언니, 누나 이리 와봐요. 왜? 초딩 왜? 가진 거 있으면 좀 내봐요. 뭐래? 돈 좀 줘봐요. 죽을래? 죽을래? 했는데 갑자기 애가 저한테 안발을 거는 거예요. 미안. 돈을 다 뺏겼습니다. 너무나도 쪽팔리고 너무나도 슬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합니다. 쪽팔려서. 근데 제가 집에 가 생각을 하겠죠. 야, 이거 봐라. 내가 방심해서 그렇다. 저 초딩 내가 잡아다 박살 내버리겠다. 초등학교 앞에 서 있습니다. 잡아서 어떻게? 내가 부셔버리겠다. 똑같아요. 저 오랑캐 내가 부셔버리겠다. 방심해서 당했다. 이거 방심한 거다. 북벌론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오랑캐지만 개쩐다. 저 오랑캐가 나중에 중국을 지배하네? 오랑캐지만 저렇게 발전하네? 오랑캐지만 배울 건 배워야 된다. 집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야, 어제 그 초딩 안 봐. 쩔더라. 대단하다. 배울 건 배워야 되겠다. 초등학교 앞에 딱 서 있다가 그 초딩이 나온 거예요. 야, 초딩 이리 와봐. 왜요? 이리 와봐. 베스킨 가자. 베스킨 라빈스를 데려가요. 아이스크림을 신나게 먹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야, 너 어제 나한테 또 그 안 봐. 어떻게 한 거니? 초딩이지만 배울 건 배우자. 오랑캐지만 배울 건 배우자.
북학론이 제기되었다. 북쪽의 학문을 배우자라는 북학론, 북벌론이 등장, 제기하였다라고 하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오냐면 삼전도의 구력 샤란샤란 꼴랑꿍, 김상용 자결 샤란샤란 꼴랑꿍, 김중용이 올라갔다 샤란샤란 꼴랑꿍, 또는 삼전도의 구력 샤란샤란 꼴랑꿍, 남한산성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샤란샤란 꼴랑꿍.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상용이 분절하였다, 김중용이 활약을 하였다, 그리고 청나라와 군신관계가 체결되었다,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었다, 두 명의 왕자가 끌려가게 되었다, 그리고 북학론, 북벌론이 등장하였다, 제기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어요. 여기 나올 때 오답으로 강홍립 오답이죠. 강해군 때니까. 앞에 봤던 이립, 정봉수 들어가면 또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다라는 거. PPT로 갈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군신관계를 요구했고 거기에 따라서 주전론, 주화론 쪼개졌고 한성, 함락, 강화도로 피난 갔지만 왕실은 갔지만 인주는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버텼지만 결국엔 항복, 청태종에게 삼전도의 구력, 그리고 군신관계가 체결됐고 청해 간섭이 강화됐고 명나라는 국교 단절입니다. 청이 조공하는 거고 소현세자, 복림대군, 복림대군이 둘째 아들 효종이에요. 나중에 왕이 되는.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립, 정봉수, 첫 번째 정묘오란, 그리고 김중용이 아까 그 도로 갔던 김중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능검 최근에는 령으로 나왔어요. 령으로. 그 다음에 요거 까먹었네. 임경업 장군의 백마상성 항쟁. 이 임경업 장군 또 병자호란 때입니다. 두 번째 전쟁 병자호란 때. 그리고 호란 이후에요. 북벌. 자, 소현세자가 돌아오고 두 아들이 돌아와요. 10년 만에. 근데 소현세자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아픈 나머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었던 효종이 왕에 올라요. 효종은 우리 아버지의 복수, 저 오랑캐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 북벌. 시험에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오는 송시열. 송시열과 함께 손을 잡고 북벌을 추진합니다. 효종의 스승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이때 군대를 만들고 성곽을 수리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키지만 효종도 아파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너무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합니다. 북벌운동을 전개하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북벌운동을 전개했던 거는 누굽니까? 효종 때다라는 거. 그리고 북학론이 이때 등장을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북학론이 또 등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성정벌인데요. 요거는 예전에 15회차 이전에는 나선정벌을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를 하기도 했었어요. 요거도 효종 때 일이에요. 효종 때 일입니다. 효종 때 군대를 만들었잖아요. 총을 쏘는 군대를 엄청나게 만듭니다. 왜? 청나라와 한번 싸워보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청나라를 군주로 모시잖아요. 청나라가 러시아를 치러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군대를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군신관계 체결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라면 까면 까야 되는 거예요. 그때 청나라를 치기 위해서 만든 조총부대를 이때 투입을 해요. 2번이나. 대승을 거둡니다. 사실 우리는 사격 전 세계 1등이잖아요. 양궁 전 세계 1등이잖아요. 쏘는 거 하나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때 2번의 전투에서 2번 파견돼서 대승을 거둬요. 러시아 애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자, 왜냐면 러시아에서는 우리 보고 귀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쟁했던 곳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전쟁했던 곳이 약간 안개가 끼는 곳이에요.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제가 잠깐만 가져오자면 우리는 이런 갓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개가 흐리니까 이게 뿌옇게 이게 갓이 마치 머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애들이 볼 때는 머리가 긴 인종입니다. 우리는. 긴 머리가 긴 인종. 그래서 머리 긴 애들이 떴다. 얼굴이 긴 애들이 떴다. 다 도망갔다고 얘기를 하죠. 조총부대 활약. 이것도 다 중요한 거는 누구 때다? 효종 때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북한론 대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간도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는 뭐냐면 자, 만주 지역에 우리의 조선인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원래 백두산 일대가 청나라 근거지기도 합니다. 여진족의 원래 본거지예요. 영토 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청나라와 우리가 비석을 하나 세웁니다. 이게 언제냐?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독도가 우리 땅인 거를 인정받아왔던 인물.
안용복, 우리 앞에 챕터에서 배웠잖아요.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안용복 선생님이 독도가 우리 땅인 걸 일본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백두산은 우리 거, 청나라와 영토 경계를 완전히 확립을 했던 백두산 일대에서 경계를 정확하게 정했던 백두산 정계비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는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기준으로 나눈다라는 백두산 정계비를 설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이 심화에서는 단독 문제로 나와요. 그러면 숙종이 했던 업적 중에 하나가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고,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안용복 선생님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 인정받았다는 게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희빈 얘기도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걸 놓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고종 임금 때 와서, 고종 황제 때 와서 이게 영토 분쟁으로 벌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해석 문제가 달라요. 나중에 와서 청나라가 고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계속 영토 분쟁이 벌어지니까 우리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서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정계비에 적힌 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때 압록강인 거는 아무런 의견에 불일치가 없습니다.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여기 토문강 해석 문제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우리는 이거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토문강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저기 위쪽에 숭화강으로부터 내려오는 토문강이 이거다. 중국에서는 아니다. 여기 붙어있는 두만강이다. 두만강이냐 토문강이냐에 따라서 두만강이면 지금 우리 현재 영토가 되는 거고, 토문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북쪽에 있는 만주 지역이 우리나라 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영토 분쟁의 씨앗이 됐던 게 바로 백두산 정계비,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스토리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백두산 정계비 샤랑샤랑 꿀랑꿍 요거 주고 다음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시오. 숙종 즉위 시기를 찾으면 정답이겠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잡아드렸고, 저는 또 다음 챕터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